네, 다음 스몰 VL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Small VLA, a Vision Language Action Model for Affordable and Efficient Robotics 부분인데, 네, 이 논문의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VLA가 이제 Vision Language Action 모델로 이제 파라미터와 이제 용량이 너무 큰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좀 경량한 모델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Small VLA를 이제 소유하는 논문입니다. 네, 다음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입니다. 기존의 VLA 모델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만큼 모델의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이로 인해 훈련 비용이 높고 실시간 추론을 수행하는 이제 연산 과정과 지연 시간에 의해 이제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거대한 모델은 소형 로봇 플랫폼이나 일반적인 연구 환경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실용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이번 논문은 스몰 VLA에 대한 이제 주요 설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방향 아키텍처입니다. 불필요한 연산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시각적 토큰을 사용과 이제 소형 비전 랭귀지 모델을 적용하여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와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조합하여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계산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셀프 어텐션 레이어에 대한 뭔가 간단한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이 두 개를 이제 텍스트 용어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라 하면 크로스 어텐션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나오는 이제 거를 제가 알기로는 크로스 어텐션에 대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커뮤니티 데이터셋 활용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이제 폐쇄형 데이터 대신 이제 공개 데이터셋과 커뮤니티가 자율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접근성과 재현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 추론 스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로봇의 시각 인식과 그리고 제어 명령을 동시에 실행하도록 하여 지연 시간을 줄이고 실시간 반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논문은 경량화된 스몰 VA를 이제 소개하고 현재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성공률과 성능이 좋은지를 비교하는 논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사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VLM이 있습니다. VLM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VLM이라는 툴의 이제 비전 인코더를 이제 결합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전 인코더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유명한 비전 트랜스포머 VIT가 있는 그런 거라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VLM에 대한 내부 구성으로는 일반적으로 비전 인코더와 LM을 결합한 구조고, 비전 인코더는 시각 정보를 벡터 형태를 인코딩하고 LMM은 그 벡터 기반으로 문장을 생성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 동향으로는 기존의 사전 학습된 비전 인코더에 의존하지 않고 시간 언어 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있는 통합형 아키텍처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오디오, 시퀀스 데이터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는 것이 요즘 VLM의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VLA입니다. VLA 같은 경우는 이제 VLM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로봇의 이제 형태에 걸쳐맞은 이제 액션 부분이 이제 추가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바로 제어 동작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 연구 사례로 오픈 VLA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70억 개의 파라미터 규모의 대형 모델이며 자연어 명령, 시각적 관찰 그리고 행동 제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 연구에서 디피전 베이스드 디코더나 플로우 머신잉 기반의 액션 엑스퍼트 구조를 도입하여 로봇이 연속적인 행동 시퀀스를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형태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몰 VA의 위치와 결론입니다. 성능과 효율성을 갖춘 모든 오픈소스인 VA가 이제 규모가 크고 고가의 GPU 자원과 대규모 데이터셋을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자나 커뮤니티가 직접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VLA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고 빠르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VLA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스몰 VLA의 구조 특징과 이 모델이 어떻게 작고 효율적이면서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VLA의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전 훈련된 VLA과 액션 엑스퍼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스몰 VLA 같은 경우는 사전 훈련된 VLA과 액션 엑스퍼트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 훈련된 VLA는 이제 스몰 VLA의 로봇의 인지를 담당하고 이 VLA는 이제 다양한 멀티모델 데이터셋이 사전 학습되어 시각 정보, 언어 명령 그리고 환경 센서 데이터들과 같은 복합적인 입력을 받아 기본적인 인식 피처를 생성합니다. 즉 VLA는 로봇이 현재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 맥락과 명령어의 의미를 결합하여 해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액션 엑스퍼트입니다. 액션 엑스퍼트는 이제 실제 로봇의 이제 액션 부분을 담당합니다. VLM에서 생성된 피처들의 입력을 받아 로봇이 수행해야 할 행동을 연속적인 액션 청크를 형태로 출력합니다. 즉 VLM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한다면 액션 엑스퍼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로봇이 단순 명령이 아닌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스스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스몰 VL의 이제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한 VLM에 대한 먼저 내부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자면 스몰 VLA의 내부는 이제 스몰 VLM-2 구조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그 LIP를 사용해서 시각적 피처를 효율적으로 인코딩하여 이제 토큰 샘플링 기술을 통해 시각 토큰 수를 줄여 계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은 피처는 이제 언어 토큰과 결합되어 텍스트 표현으로 변환되어 로봇에 대한 이제 행동의 기초 정보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피처 프로젝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몰 VLA에 학습된 피처는 각 행동 단계에 맞게 투영하여 상태와 행동 간의 정합성을 높입니다. 모델의 내부에서 이제 VLM이 생성된 상태 표현을 액션 엑스퍼트와 차원의 투영을 해서 매핑하면서 이제 로봇의 실제 제어 동작과 자연의 지시가 일치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비전 토큰 리덕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몰 VLA는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 토큰 수를 줄이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미지 틸링이나 픽셀 셔플링을 기법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시각 피처를 제거하고 입력 토큰 수를 64개 이하로 제한하여 계산 비용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존 대형 VLA 모델 대비 훨씬 적은 연산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aster Inference Through Layer Skipping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스몰 VLA의 이제 레이어 스키핑 부분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중요도가 낮은 레이어를 건너뛰고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여 추론 시간을 단축하여 이제 스몰 VLA가 이제 환경에 대한 지연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최고의 결과값이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빠른 추론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레이어를 건너뛰고 예를 들어서 이를 해가지고 이제 짝수 레이어만 본다던가 아니면 몇 개의 레이어를 건너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건너뛰는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스몰 VL의 핵심 기법인 액션 엑스퍼트와 이를 학습시키기는 핵심 기법인 플로우 매칭 로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션 엑스퍼트는 앞서 설명드린 VLM에 이제 생성한 시각적 피처와 언어 명령을 입력받아 로봇이 수행해야 할 연속적인 행동, 즉 액션 청크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액션 엑스퍼트를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상당수식인 이제 플로우 매칭 로스인데 이 두 가지는 이제 확률 분포에 대한 기대값으로 요거가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행동 덩어리와
그리고 여기 OT라는 게 이제 VLM에 이제 추출된 관측된 값으로 액션 엑스퍼트의 이제 예측된 벡터 필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된 행동 데이터.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여기 이 부분과 그리고 요거가 이제 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노이즈가 추가된 행동 덩어리와 이제 추가되지 않은 이제 행동 덩어리, 이제 실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데이터에 관찰된 행동 변화, 행동 방향으로 이거 두 개를 빼는 것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모델의 예측과 실제 정답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제 로스 값을 제곱을 하고 구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나중에 우측값은 이제 데이터셋은 이제 허그페이스에서 481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22,900개의 에피소드와 60만 개의 프레임을 활용하였다고 이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스몰 VLA가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로봇 제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비동기 추론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스몰 VLA에서는 이제 로봇 클라이언트와 이제 폴리시 서버로 나눠지게 됩니다. 로봇 클라이언트는 이제 실제 주변에서 로봇을 환경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한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서버는 이제 스몰 VLA의 이제 모델 시작을 하게 되는 이제 서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로봇 클라이언트 부분에서 이제 관찰된 값을 폴리시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폴리시 서버에서 보내된 값은 이제 스몰 VLA의 예측된 결과 값으로 이제 파이 5로 이제 바탕으로 연속된 값으로 이제 로봇 클라이언트로 보내게 되고, 그거에 대한 이제 N개의 행동을 이제 조금씩 계산을 하여 이 행동을 묶음으로 전송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행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n이 k가 n보다 작을 때까지, 이제 작거나 같을 때 action then sends new observation, 이제 이렇게 계속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sends new observation은 이제 새로운 이제 관찰된 값을, 이제 행동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새로운 관찰된 값을 다시 폴리시 서버로 보냅니다. 그래서 폴리시 서버에서 보낸 값을 다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보내서 파일 5키로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 이제 특징점이 이제 저번에 보냈던 파일 5키와 그리고 지금 보낸 파일 5.0과 파일 5키를 이제 같이 이제 다시 묶어서 다시 생각하게 해서 start action with the update action queue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고려를 한 다음에 액션을 계속 취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제 인 방식의 이제 비동기식 추론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해당 부분은 이제 스몰 VLA가 이제 코드적인 부분으로 작동되는 부분입니다. 뭐 간단한 인풋 부분과 이닛 캡처 그리고 샌도 앞서 말씀드렸던 코드 부분이라고, 비동기식에 대한 코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Q 값에 대한 변화에 따라 액션 Q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G 값은 이제 로봇의 클라이언트의 이제 폴리시 서버에서 다음 액션 덩어리를 요청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인계값을 뜻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G가 0일 때를 봐주시면 이제 액션 Q 사이즈가 20까지 올라가고 인퍼런스 타임 스태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주기적으로 한 20스태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이 채워지고 다 떨어질 때까지 행동할 수 없는 딜레이가 발생하고 다시 20이 채워지고 떨어질 때까지 또 딜레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X축은 이제 추론이 진행되는 시간 단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0.7로 했을 때입니다. 0.7로 했었을 때는 여전히 소모되지만 이제 10에서 15 사이즈에 대한 액션 아웃풋 Q에 대한 행동 수를 나타나지만 이 전과 단위를 다르게 이제 빨리 행동을 하고 행동이 끝나면 또 빨리 바로 이제 액션 사이즈가 늘어나고 다시 액션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액션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G가 1인 경우는 이제 15에서 20 사이즈이지만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었다는 걸 느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 부분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제 G를 0.5를 이제 필터를 포함한 것으로 이전과 유사한 것은 이제 폴리시 서버를 보내지 않도록 하는 observation 필터링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제 임기값이 0.5다 하더라도 빠르게 이제 데이터 액션 청크를 빠르게 소모하고 액션 청크를 얻고 빠르게 소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톱니바퀴 구조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시뮬레이션 환경입니다. 시뮬레이션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월드와 리베로를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메타월드 같은 경우는 각 50개의 작업에 대한 50개 대응 화와 데이터셋을 수집하여 사용하였고 그리고 다양한 난이도 easy, medium, hard, very hard의 50가지의 작업을 평가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리베로 환경에서는 이제 벤치마크를 활용 스몰 V를 활용하였고 그리고 이런 이제 스페셜 오브젝트 고 롱에 대한 이제 4가지의 범주를 40가지 작업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환경에서는 이제 SO100과 SO101 로봇을 활용하여 이제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2가지 로봇을 활용하였고 평가 지표는 이제 주요 이제 석세스 레이트로 평가하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을 집었다면 0.5 플러스 이런 점수제 같은 느낌으로 세분 방식을 활용하였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는 바이너리로 0과 1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 메인 리절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메인 리절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테이션 벤치마크스에서 리베로와 메타월드를 비교한 메타월드와 리베로로 확인한 것이고 그리고 스몰 VLA와 이제 다양한 이제 모델들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스몰 VLA 부분이 이제 좋은 에버리지 부분에서 좋은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리베로 같은 경우도 좋은 결과값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0.45B 베타짜리도 이제 1.7% 이상과 그리고 2.7% 이상에 대한 좋은 결과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Real World Benchmark SO100과 SO101을 이제 구분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봐주시면 이제 싱글 태스크 트레이닝과 멀티 태스크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을 이제 SO100을 활용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에서 이제 이것도 이제 다양한 이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멀티태스크인 부분에서 보면 스몰 VLA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높은 평균 값을 얻어 이제 한 16.6% 정도 이제 향상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싱글 태스크 부분에서도 비교를 위해 하단에 봐주시면 이제 SO101로 한 걸 본 결과 이제 스몰 VLA가 이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싱글 태스크 트레이닝과 멀티 태스크 트레이닝 비교 부분입니다. VLA PT가 이제 선행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비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얘는 이제 VLA가 이제 선행 학습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였습니다. 다음 이제 테스트 컴플리테이션 타임 부분을 봐주시면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분류했을 때 이제 비동기식이 조금 더 빠르게 행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확인되었고, 그리고 이제 비동기식 같은 경우 실제 환경에 큐브 작업을 수행을 좀 더 많은 큐브 작업을 수행을 했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reference로 이제 비동기식과 동기식에 대한 이제 success rate를 이제 비교한 결과, 여기서는 이제 동기식이 좀 더 높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보아서 이제 솔팅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복잡한 결정일 경우에는 지나치게 빈번한 관측 업데이트로 일관된 계획 수행이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포착되는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결과표입니다. 다음은 이제 크로스와 셀프 어텐션에 대한 결과표인데, 크로스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을 옛날에는 이제 각각 썼을 때는 이 정도의 이제 에버리지 평균이 나왔지만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퍼트 캐퍼시티 부분을 봐주시면 이제 전체 폭을 곱하기 1 정도로 했을 때 이제 성능이 높지만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주시면 절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2.3%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보고 이제 성능 유지와 효율성이 좋다는 것을 파악했고, 이제 0.25 부분으로 너무 줄이게 되면 이제 정보 손실에 인해 성능이 하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bidirection과 causal attention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bidirection의 뜻은 이제 현재 토큰이 시퀀스의 모든 위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causal 같은 경우는 토큰이 자기 자신과 과거 토큰만 참조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causal 부분이 좀 더 높은 결과값이 나왔는데, 이로 이제 시간 순서에 맞는 행동이 이제 예측이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액션 청크 사이즈 부분에서는 여기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청크의 10 사이즈 정도가 이제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ALM 레이어스를 다 사용하지 않고 몇 개를 줄여 사용하는 걸로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스킵 곱하기 2인 이제 짝수번만 확인했을 때의 결과가 75.5%가 나왔고, BRAM 256 M 정도의 같은 적은 파라미터가 75.8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제 레이어가 32개 있을 때 8.3%가 나왔다 하면 75.5% 한 4에서 5%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보고 뭔가 좀 이 정도로 이제 반이나 줄은 레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능이 냈다라는 것으로 조금 시간적 효율을 높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과입니다. 다음은 이제 stated as prefix와 suffix에 대한 비교입니다. prefix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를 보고 명령을 이해하는 구조로 센서 모터 상태 정보를 VLM 입력 앞단에 추가하는 방식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suffix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정보를 액션 엑스퍼트에 직접 입력하여 VLM의 출력과 병합 후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prefix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를 보고 명령을 이해를 하는 구조, 그리고 suffix는 이제 액션 엑스퍼트와 VLM을 직접 입력하여 병합 후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 이제 합쳐서 결정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본 결과 prefix C 부분이 이제 average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션 엑스퍼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액션 엑스퍼트 스텝이 한 10스텝 정도가 이제 가장 높다, 한 단계 수가 10단계야 이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디스커션 부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VLA 결과적으로는 이제 작고 효율적이며 가벼운 VLA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저비용 로봇과 그리고 더 등급의 하드웨어를 실행을 가능하도록 목표로 하고 10배 이상의 큰 VLA 모델보다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키텍처의 설계 목표는 이제 스몰 VLA 아키텍처 성능자 없이 훈련 및 추론을 위해 설계를 했고 비동기 추론 스택을 도입을 했으며 실시간 로봇 제어에서는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동기 추론 스택을 도입했고 이거에 대한 액션 참고를 출력하는 정체에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사실 리미테이션 부분으로는 이제 데이터셋 다양성과 이제 기차 인버디먼트 학습 부족이 있고 데이터셋 규모 및 확장성에 대한 부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VLM 백폰 선택의 이제 최적성으로 지금 스몰 VLM-2를 활용을 했는데 이거 말고 이제 최적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로봇 데이터의 공동 학습 및 이제 다양한 로봇보는 지금은 이제 SO100과 101을 활용하였는데 이제 다양한 로봇에 대한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연구 분야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업 복잡성 및 계획 처리 부분과 학습 패러다임 부분에서 이제 한계 부분이 나왔습니다. 2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VLA로 뭔가 제가 좀 더 이제 저희 목표가 바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학생 연구기관들에서 좀 더 이제 다양하게 도전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응용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뭔가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스몰 VLA가 이게 저한테 맞는 이제 논문이라 좀 저한테 뭔가 좀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논문이라는 것을 뭔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야간에 긴 논문 리뷰를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해피하게 사는 인생을 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Make it happy입니다.